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60세에 은퇴를 했는데 어떤 분은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활기차게 등산을 다니고 손주들과 즐겁게 놀아주시는 반면 어떤 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손길을 기다리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타고난 체질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고 나쁜 것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60세와 70세의 은퇴 준비 방식에 따라 10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삼성서울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60세에 은퇴한 사람들 중 약 35%는 70세가 되기 전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고 그중 절반 이상은 일상생활조차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했지만 올바른 준비를 한 사람들은 70세는 물론 80세까지도 건강하게 활동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은퇴 후 10년, 그 결정적인 시간 동안 어떤 선택과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쇠약해지는 사람과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 사이의 이로까지 핵심적인 차이점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차이. 은퇴 전 마지막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선택.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은퇴하는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이분들은 최소한 은퇴 5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55세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회식과 접대가 잦았고 운동할 시간은커녕 제대로 잠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체중은 85kg까지 늘어났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55세 되던 해 같은 회사 선배가 은퇴 후 2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0세 은퇴를 목표로 5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계단을 오르내리며 근력을 기우셨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찾아 가벼운 등산을 하셨습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과음하지 않았고 삼겹살과 소주 대신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임원이 왜 그렇게 까다롭게 먹느냐며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김 씨는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준비한 결과 60세에 은퇴할 때 김 씨의 체중은 72kg으로 줄었고 혈압과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와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68세이신 김 씨는 매주 등산을 다니시고 지역 노인회에서 건강 강사로 활동하시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쇠약해지는 사람들의 함정 반대로 부산에 사시는 박철호 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박 씨 역시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다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은퇴하면 그때 가서 운동하고 건강 챙기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55세부터 60세까지 박 씨는 오히려 더 무리하게 일하셨습니다. 어차피 5년 후면 은퇴인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밤 12시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고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로 제대로 쉬지 못했고 운동이라고는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골프가 전부였습니다. 체중은 90kg을 넘어섰고 허리와 무릎이 자주 아팠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다들 이 나이면 그렇지 뭐라며 넘어가셨습니다. 60세에 은퇴한 후 박 씨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자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이것이 바로 꿈꿔왔던 은퇴 생활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몸을 쓰지 않으니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체중은 더 늘어났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62세에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64세에는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68세인 박 씨는 하루에 7가지 약을 먹고 계시며 걷기조차 힘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두 분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은퇴 전 5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55세부터 60세 사이는 우리 몸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운동 습관을 들이고 식습관을 바로잡으면 노화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놓치면 은퇴 후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중요합니다. 50대 후반부터 근육은 1년에 약 1%씩 줄어듭니다. 운동하지 않고 5년을 보내면 5%의 근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살이 찌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고 결국 건강한 노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55세부터 60세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일주일에 최소 3회,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스쿼트, 팔굽혀 펴기, 플랭크 등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식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섭취를 늘리세요. 특히 저녁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은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제한하고 한 번 마실 때도 소주 반 병 이상 마시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 최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은퇴 전 5년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준비 기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은퇴 후 20년, 3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말입니다. 두 번째 차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건강한 사람들의 네트워크 전략. 여러분,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10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50%나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명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하시다 60세에 정년퇴직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외로워진다고 하는데 이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 씨는 은퇴 3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선 학교 동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셨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임을 만들어 함께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며 우정을 쌓아가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모임은 계속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매달 빠짐없이 만나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책을 매개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모임의 회장을 맡아 매주 모임을 이끌고 계시며 회원들과 함께 작은 도서관 봉사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 씨는 또한 평소 관심 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수업에 등록하여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들으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동년배분들과 금세 친해지셨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히 하셨습니다. 바쁘게 일할 때는 자주 보지 못했던 자녀들과 손주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원에서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이 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현재 68세이신 이 씨는 매일매일이 바쁘고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월요일은 서예 수업, 화요일은 독서 모임, 수요일은 손주들과 만나는 날, 목요일은 또 서예 수업, 금요일은 자유시간, 토요일은 등산 모임,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시다 보니 우울할 틈이 없고 건강도 계속 좋아지고 계십니다. 고립되는 사람들의 위험한 선택. 반면 대전에 사시는 정수진 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정 씨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시다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정 씨는 직장 생활 내내 일에만 몰두하셨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일하는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하셨고 퇴근 후에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 하셨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식이나 모임도 가능한 한 피하셨습니다. 취미나 특별한 관심사도 없으셨습니다. 은퇴하면 그때 뭔가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셨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집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60세에 은퇴한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연락이 점점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연락이 왔지만 정 씨가 만남을 계속 거절하다 보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깊이 있는 우정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손주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할머니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고 점심을 먹고 또 TV를 보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웃을 일도 없었고 기대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점점 우울감이 몰려왔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62세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었고 혈압과 혈당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68세인 정 씨는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면역력이 높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으며 심장병과 뇌졸중 발생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치매에 걸릴 확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직장 동료 중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드세요. 일이 끝나고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은퇴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운동, 악기, 미술, 요리, 사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하는 취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동네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과 기쁨을 주며 동시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넷째,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하세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하세요.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천천히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 없이는 행복할 수도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 차이, 경제적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현명한 재정 관리자들의 전략.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돈 문제를 빼놓고 은퇴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경제적 준비 없이 은퇴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불안하고 초라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건강도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최영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시다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최 씨의 월급은 특별히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30대부터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셨습니다. 최 씨는 매달 월급의 30%를 무조건 저축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껴 사느냐고 물어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녀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4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전한 펀드와 ETF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셨고 부동산도 무리하게 큰 빚을 내지 않고 소형 아파트 하나를 추가로 마련하셨습니다. 50대 중반부터는 은퇴 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특히 의료비를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충분히 가입하셨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을 대비해 언제든 쓸 수 있는 예금도 별도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60세에 은퇴할 때 최 씨가 준비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금과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한 자산이 있었으며 국민연금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덕분에 최 씨는 은퇴 후에도 월 3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 월세 수입 80만 원, 그리고 저축해둔 돈에서 매달 100만 원씩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부부가 여유롭게 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68세인 최 씨 부부는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시며 가끔 맛있는 음식도 사드시며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돈 걱정이 없으니 마음도 편하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의 고통 반면 광주에 사시는 강민수 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강 씨도 비슷한 직급에서 일하시다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노후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쓰고 싶은 것을 다 사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사주셨습니다.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큰 빚을 내서 아파트도 샀습니다. 40대에는 친구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셨습니다. 50대에는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그것마저 날리셨습니다. 한 방에 크게 벌어서 노후를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이었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습니다. 60세에 은퇴할 때 강 씨에게 남은 것은 살고 있는 아파트와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은 그동안 진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월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고정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식비와 교통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최소 월 200만 원은 필요한데 수입은 8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65세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전단지 배포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몸도 힘들어졌습니다. 66세에는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보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원비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그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현재 68세인 강 씨는 매일 돈 걱정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마음 편히 외식 한번 하기 어렵고 손주들 생일에도 선물을 사주지 못해 미안해 하십니다.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도 높아지고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노년 부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월 200만 원, 적정한 생활을 하려면 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추가로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를 30년, 60세부터 90세까지로 계산하면 최소 3억 6천만 원에서 최대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료비와 긴급 상황을 대비한 예비까지 생각하면 최소 5억 원 이상은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방법,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모으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첫째,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반드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월급의 20%에서 30%를 저축 목표로 삼으세요. 둘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세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인덱스 펀드, 배당주 등에 투자하세요. 셋째,
부동산을 활용하세요. 집값이 너무 높아서 투자가 어렵다면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작은 부동산부터 시작하세요. 월세 수입은 노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가능하다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세요.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원입니다. 다섯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하세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여섯째, 보험을 잘 준비하세요. 실손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등을 준비해두면 큰 병이 생겼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들 방법을 생각하세요.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경제적 안정은 필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당장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네 번째 차이, 정신적 활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평생 배우는 사람들의 활기찬 두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나빠지고 머리 회전이 느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성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은행원으로 일하시다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제 머리 쓰는 일은 그만하고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김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김 씨는 평소 관심 있었던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방송대학에 등록해서 사학과 수업을 들으셨고 매주 도서관에 가서 역사책을 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오히려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받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년 후에는 방송대학을 졸업하셨고 이어서 대학원 과정까지 진학하셨습니다. 65세에 석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졸업 논문을 쓰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머리도 맑아지고 성취감도 컸습니다. 또한 영어 공부도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영어가 늘 아쉬웠는데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니 차근차근 배우기로 하셨습니다. 온라인 영어 강의를 들으면서 매일 1시간씩 공부하셨고 영어 원서도 조금씩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답답했지만 손주들이 선생님이 되어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은 물론 유튜브, 인스타그램도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온라인 뱅킹과 쇼핑도 혼자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68세인 김 씨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도 시도하고 계십니다.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웃으시며 90세까지는 활발하게 활동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김 씨의 건강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68세 치고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50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뇌를 활발하게 사용한 덕분입니다. 정신적으로 쇠퇴하는 사람들의 함정 반면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영숙 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박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박 씨는 평생 머리 쓰며 일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은퇴 후 박 씨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고 아침 드라마를 보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또 드라마를 보거나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뉴스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방금 먹은 식사 메뉴도 기억이 안 나고 약속을 자주 까먹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대화할 때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문이 막히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복잡한 이야기를 따라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되어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박 씨는 괜찮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두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68세인 박 씨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떨어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퇴 초기부터 머리를 쓰는 활동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두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뇌과학자들은 use it or lose it,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정신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70% 낮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두뇌 건강에 좋을까요?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외국어, 악기, 그림, 컴퓨터 등 전에 해보지 않은 것을 배우는 것이 뇌에 가장 큰 자극이 됩니다. 어렵고 낯선 것일수록 뇌는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둘째, 책을 읽으세요.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특히 소설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토리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뇌가 종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글을 쓰세요. 일기를 쓰거나 회고록을 쓰는 것도 좋고 블로그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서 문장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뇌의 고차원적 기능을 사용하게 합니다. 넷째, 게임이나 퍼즐을 하세요. 바둑, 체스, 스도쿠, 십자말풀이 등 두뇌를 사용하는 게임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두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대화는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깊이 있는 대화일수록 뇌에 더 큰 자극이 됩니다. 여섯째, 새로운 장소에 가보세요. 여행이나 산책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으면 뇌가 경로를 기억하고 탐색하면서 활성화됩니다. 일곱째, 손을 많이 움직이세요. 요리, 뜨개질, 모형 만들기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많은 부분을 자극합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손,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젊음과 건강의 비결은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멋진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다섯 번째 차이, 신체 활동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활동적인 삶을 사람들의 건강함 여러분.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반대로 꾸준히 운동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을 보여주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민석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오 씨는 은퇴를 계기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은퇴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매일 아침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를 20분 정도 걷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0분, 두 달이 지나자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가벼운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라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중간에 쉬어가며 간신히 완주했지만 점점 체력이 좋아지면서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수영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물을 무서워했던 오 씨였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하셨습니다. 동네 수영장에서 기초부터 배우셨는데 처음에는 얼굴도 물에 담그기 어려웠지만 6개월 후에는 자유형으로 25m를 헤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스쿼트, 플랭크, 팔굽혀펴기 등을 배우셨고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스쿼트 10개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50개도 거뜬히 하십니다. 이렇게 꾸준히 운동한 결과 60세에 78kg이었던 체중이 68kg으로 줄었고 체지방률도 28%에서 18%로 낮아졌습니다. 혈압과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허리와 무릎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현재 68세인 오 씨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십니다. 매주 한라산에 오르시고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가시며 매일 아침 집에서 운동을 하십니다.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고 약도 먹지 않으십니다. 60세부터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활동을 멈춘 사람들의 빠른 노화 반면 대구에 사시는 이정희 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 씨도 비슷한 직업에서 일하시다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움직였지만 은퇴 후에는 가능한 한 편하게 지내고 싶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식사 후에는 다시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서두를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허리와 무릎도 자주 아팠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체중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활동량은 줄었는데 먹는 양은 비슷하다 보니 1년 만에 10kg이나 쪘습니다. 배가 나오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더욱 움직이기 싫어졌습니다. 62세에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운동을 시작해 보려 했지만 5분도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64세에는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근육이 약해져서 관절에 부담이 간 것이라며 운동으로 근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이미 통증 때문에 운동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현재 68세인 이 씨는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고 계십니다. 장 보러 갈 때도 차를 이용하고 집 안에서도 대부분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약을 많이 먹고 있으며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운동이 노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30% 낮고 만성질환 발생률도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특히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암 등 주요 질병의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은 근육량과 골밀도를 유지시켜 낙상과 골절을 예방합니다. 노년기 골절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규칙적인 운동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운동은 뇌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 30회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둘째, 근력 운동을 하세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므로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스쿼트, 팔굽혀펴기, 덤벨 운동 등을 하세요. 셋째, 유연성 운동을 하세요.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합니다. 운동 전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세요. 넷째, 균형 운동을 하세요.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들고 걷기 등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꾸준히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직항장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소파에서 일어나 집 주변을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차이, 삶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활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엇을 할까 하는 기대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무료하게 하루가 지나가겠지 하는 무기력함이 드십니까?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노후 1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키가이란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의미하는데 연구자들은 바로 이 이키가이가 오키나와 사람들을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조영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간호사로 일하시다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많은 간호사들이 은퇴 후 허탈감을 느끼는데 조 씨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넘게 환자를 돌보며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언가 큰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곧 새로운 목표를 찾았습니다. 평생 환자를 돌본 경험을 살려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동네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가정을 소개받아 일주일에 3번씩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집은 80세가 넘은 할머니 혼자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집은 어지럽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조 씨는 청소를 도와드리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약을 제때 드시는지 확인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말할 사람이 없어 답답해하셨는데 조 씨가 방문할 때마다 밀린 이야기를 쏟아내셨습니다. 조 씨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현재는 5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계시며 지역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노인 건강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평소 좋아하던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겪은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았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 책을 쓰기 시작하셨고 65세에 첫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현재 68세인 조 씨는 60세 이후가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만날 할머니들 생각에 설레고 블로그에 올릴 글을 생각하며 하루를 계획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온합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허한 반면 울산에 사시는 한동욱 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한 씨는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로 일하시다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한 씨는 은퇴를 드디어 자유를 얻는 날로 생각하셨습니다. 평생 회사의 명령에 따라 일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쉬고 싶으셨습니다. 취미도 특별히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은퇴 후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TV를 보고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의 낙이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특별히 기대되는 일도 없고 성취감을 느낄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하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자주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행도 시들해졌습니다. 여행을 다녀와도 그래서 뭐 하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은 즐겁지만 집에 돌아오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2년쯤 지나자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점점 늦잠을 자게 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이 뭔가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지만 할 게 없는데 뭘 하냐며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점점 짜증이 늘고 우울해졌습니다. 63세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68세인 한 씨는 여전히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고혈압, 당뇨병 약을 먹고 있으며 삶에 대한 의욕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삶의 목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 러시대학교 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의식이 뚜렷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50% 낮고 심장병과 뇌졸중 발생률도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도 2.4배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목적이 있으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이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목적의식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어떻게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떻게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봉사활동을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큰 보람과 만족감을 줍니다. 독거노인 돌봄, 급식봉사, 환경보호활동 등 자신의 관심사와 맞는 봉사를 찾아보세요. 둘째, 평생 미뤄뒀던 꿈을 실현하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여건이 안 돼서 못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책 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째, 손주들이나 젊은 세대를 가르치세요.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작은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큰 사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과 나누거나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목표를 세우세요. 70세까지 마라톤 완주하기,
80세까지 세계 100개국 여행하기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회사의 목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세요. 7번째 차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 여러분, 60세 이후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프면 그때 가서 병원 가면 되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신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 씨는 회계사로 일하시다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신 씨의 건강관리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우선 매년 빠짐없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은데 굳이 돈 들여 검진받을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신 씨는 달랐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2세 때 받은 검진에서 대장에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시술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1, 2년만 늦었어도 암으로 진행되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에도 철저하셨습니다. 55세 때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빠짐없이 드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혈압을 매일 아침 체크하고 기록하셨으며 혈압이 높으면 바로 병원에 연락해서 약을 조절하셨습니다. 식단 관리도 철저하셨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싱겁게 먹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셨습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과 닭고기를 주로 드셨고 가공식품은 피하셨습니다. 치아 건강에도 신경 쓰셨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충치가 생기면 바로 치료하셨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나이 들으면 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신 씨는 건강한 치아가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눈 건강도 챙기셨습니다. 매년 안과 검진을 받으시고 백내장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돋보기 없이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독감 예방주사,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거 안 맞아도 괜찮다고 말해도 신 씨는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현재 68세인 신 씨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먹는 약은 혈압약 한 가지뿐이고 다른 질병은 없습니다. 체력도 좋아서 등산, 수영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매일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들의 후회 반면 충북에 사시는 김철수 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김 씨도 비슷한 직업에서 일하시다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건강관리에 무관심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무슨 검진이 필요하냐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검진도 귀찮아하셨고 은퇴 후에는 아예 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55세 때부터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다들 나이 들면 혈압 높아진다며 약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의사가 약을 먹어야 한다고 권유해도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나는 안 먹을 거다라며 거부하셨습니다. 식습관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셔서 라면, 찌개, 삼겹살을 자주 드셨습니다. 채소는 싫어하셔서 거의 드시지 않으셨고 과일도 비싸다며 잘 사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치아 관리도 소홀하셨습니다. 양치질은 대충 하셨고 스케일링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60대 중반부터 이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틀니를 하고 계십니다. 62세 되던 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었고 바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4세에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혈당이 많이 높은 상태여서 약과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하셨습니다. 66세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병증이 생겨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현재 68세인 김 씨는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으로 매일 10가지가 넘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 한 달에 5번이고 의료비 부담도 큽니다. 진작 건강관리를 했더라면 하고 깊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해야 할 건강관리.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는 어떤 건강관리를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검진을 반드시 받으세요. 1, 2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암검진,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꼭 받으세요. 둘째, 만성질환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다면 약을 빠짐없이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이 질환들은 관리를 잘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저염식, 저당식을 기본으로 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고 신선한 자연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치아 건강을 지키세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충치나 잇몸병이 생기면 바로 치료하세요.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을 수 있고 영양 섭취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눈과 귀 건강을 챙기세요. 매년 안과와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으세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를 빨리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백신 등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모두 받으세요. 특히 폐렴은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이므로 폐렴 예방접종은 꼭 받으세요. 일곱째, 약은 의사 지시대로 정확히 복용하세요. 임의로 약을